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 28일 말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의 2월은 굉장히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일이 너무 많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뒤돌아보니까 벌써 2월이 끝나 있는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오다 보니까 뭘 새로 구매한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뭘 보여드릴 만한 제품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번 달에 제가 가장 많이 입었던 것들을 그냥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번 2월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옷들을 1월보다 더 자주 많이 입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릴리즈 될 때쯤은 거의 2월 28일 그 이후일 것 같아서 약간 따뜻해졌을 거기 때문에 이 시기상 좀 안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의 2월 착장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가장 많이 입은 옷은 이 제품입니다. 아크테릭스의 파이어비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는 단종된 모델이긴 하지만 매물로라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후속작인 알파파카 역시 이 상품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옷은 그냥 제드래곤 파카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기차 여행을 개인적으로 가는 그런 아마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행을 갈 때 이 점퍼를 입은 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던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아크테릭스의 파이어비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파이어비는 단종되었지만 현재는 알파파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디자인 차이는 있지만 재원이나 스펙 면에서는 전혀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행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가셔서 알파파카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 파이어비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물을 찾아보시면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매물을 찾으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파이어비도 구형과 신형이 있어요. 구형 같은 경우는 고어텍스의 서미움이 사용되었습니다. 신형은 인피니움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제품이 신형이기 때문에 인피니움, 고어텍스 인피니움이 적용되어 있는 그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아크테릭스의 로고와 이 고어텍스의 로고가 자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구형은 이게 프린트였거든요. 아마도 프린트가 세월이나 시간에 의해서 벗겨짐, 그 벗겨짐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수로 바꿔서 신형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아크테릭스의 파이어비 알파파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급 패딩, 헤비 다운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재원을 보시면 850 필파워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헤비한 많은 양의 다운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헤비 다운이지만 굉장히 라이트한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저는 노스페이스의 히말라야 9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2006년산 정도 되는 히말라야 패딩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어요. 팔 부분이 이렇게 벌키한 그 정말 오리지널 히말라야 제품 있잖아요. 그 제품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다운 제품 중 가장 따뜻한 다운인데, 그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점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파가 불어 닥쳤을 때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이런 제품을 꺼내 입게 돼요. 근데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훨씬 더 이거보다 더 벌키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영하 10도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걸 잘 꺼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걸치기에도 그렇게 부담감 있는 이런 헤비함이 아니고 벌키함이 아니고, 무게가 너무 라이트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반팔 티셔츠에도 싹 걸치고 나가기 굉장히 좋은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볍다 보니까 입었을 때 어떤 부담감이 없죠. 이런 데가 걸리거나 굉장히 무거워서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어떤 무게감으로 인한 피로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입게 되는 그런 파카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날씨가 따뜻해져서 매물이 좀 싸게 나오거나, 혹은 공식 수입처에서 한 15%에서 20%라도 만약에 세일을 해주는 그런 역시즌 세일이 있을 때, 그럴 때를 노려서 구매해 두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꺼내게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페어아일 니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페어아일 니트도 가을 겨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10월 11월쯤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야 했는데 놓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이 페어아일 니트의 인기는 남성복 쪽에서는
아마도 드레이크스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워지면 이 페어하이를 찾으시지만 트렌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드레이크스를 보시고 이쪽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페어하이 니트들은 폴로 랄프 로렌의 제품들입니다. 이 페어하이 니트 하면은 가장 근본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제이미슨스를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드레이크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폴로의 제품으로 구매를 하는 이유는 브랜드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이미슨스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냐, 드레이크스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이 클래식 브랜드들도 다 어느 정도의 유행의 주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이미슨스와 드레이크스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그 트렌드 안에 있기를 바라지만, 2010년도 초반쯤에 굉장히 붐을 일었던 클래식 쪽에서의 라르디니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라르디니의 자켓이나 코트 같은 것들을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옷장에 그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저는 없어요. 다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폴로 랄프 로렌의 금장 블레이저와 라르디니의 네이비 블레이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둘 다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폴로는 남아있지만 라르디니는 없는 셈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라르디니께 훨씬 더 예뻐 보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내 옷장에 오래 살아 남아있는 거는 이상하게 폴로더라 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어떤 브랜드로서의 만족감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폴로가 괜찮다면 폴로를 좀 구매하게 되는 경향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어하이 니트 같은 경우도 폴로로 좀 갖고 있는 편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폴로 페어하이 베스트죠. 이 제품은 백화점 매장 제품인데 이번에 아울렛에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 마크다운이 돼가지고 여러 패션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도 회자가 됐었던 모델로 알고 있어요. 정가가 아마 작년도 가격, 그러니까 2023년 제품이기 때문에 23FW죠. 23FW 기준 가격으로 59만 9천 원이었습니다. 아마 30% 할인이 들어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갔었다고 하더라도 30만 원대 후반 40만 원대였겠죠. 근데 실질적인 구매 금액은 17만 원대였습니다. 70% 할인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릴리즈 되자마자, 이 마크다운 릴리즈 되자마자 그냥 광속 품절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게 아마 1월 말에 구매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갔을 때 이미 스몰이랑 미디움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 한국 사이즈 100 사이즈를 입기 때문에 그냥 입어보고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이 뭐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컬러도 기본적인 네이비 제품이었고, 뭐 입었을 때 그냥 딱 맞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구매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구매해놓고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이제 3월 되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셔츠 위에 레이어링 하는 스타일로 한두 번씩 입으면서 그 스타일링 하는 모습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더워졌다가 추워지는 시즌에 입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이제 구매를 하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 스타일링 참고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가을에 못했어요. 그냥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는 가을 겨울에 페어하이를 조금 더 잘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스트는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었던 거고, 이 제품은 역시 랄프 로렌, 폴로 랄프 로렌의 요번 24FW 크루넥 페어하이 니트입니다. 이 제품도 23FW께 컬러가 사실은 더 예뻐요. 지금 이거는 오트밀 컬러거든요. 옅은 베이지 컬러인데, 작년에 23FW로 릴리즈 됐었던 이 페어하이 스웨터 같은 경우는 V넥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이거보다 더 짙은 베이지, 카멜 베이지 컬러로 나왔었어요. 그 제품이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라운드 넥을 받쳐 입고 이 니트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V넥 니트보다는 크루넥 이런 라운드 넥 형태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V넥 형태의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니트를 사서 입었을 때 그런 빈도수 면에서 좀 활용을 많이 못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라운드넥을 조금 더 선호하고, 라운드넥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이쪽으로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인데요. 이게 작년 23FW판 같은 경우는 정식 발매가가 69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나왔었던 이 24FW의 페어와일 스웨터는 79만 9천 원으로 10만 원이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5FW죠. 제 생각에 또 10만 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율이 1,400원대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원부자재 가격 더 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폴로코트 같은 경우도 매장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올해 25FW 폴로코트 같은 경우들은 400만 원대 다 넘어갈 것 같다고. 그리고 이런 니트들도 아마 거의, 이런 니트들이 이제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올해 79만 9천 원, 말 그대로 80만 원인데 90만 원이 돼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럴 정도로 가격적인 어떤 문제, 계속 오르는 그런 가격적인 문제. 아무튼 소비자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이다. 그리고 타 브랜드 대비 이 폴로 랄프 로렌의 브랜드의 가치가 내 옷장에 오래 남아있으면 오래 남아있을수록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페어와일 니트를 구매할 때 폴로 랄프 로렌을 나는 1순위로 두었다. 이게 이제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해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둘 다 미디움입니다. 저는 100 사이즈 입는 사람인데 100 사이즈 입는 사람 기준으로는 그냥 미디움 선택하시면 좋고요. 나는 많이 루즈하게 입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라지로 가시는 건데, 제가 폴로를 라지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몰에서 미디움으로 가는 그 사이즈의 편차보다 미디움에서 라지로 가는 그 사이즈의 편차가 더 크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라지를 입으면 좀 많이 큰 느낌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잘 모르겠는 분들은 무조건 아무튼 입어보고 구매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꼭 입어보시는 게 좋아요. 매장에 가시면 페어와일 니트들이 있을 테니까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벌써 2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낮에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여전히 쌀쌀하지만 이제 거의 10도에 육박하는, 영상 1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상적으로 한번 싹 올랐다가 다시 꽃샘추위로 해서 굉장히 또 추워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봄은 뭐 한 4월 초중순 돼야지 봄 날씨를 띠게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영하권에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좀 살만하다, 너무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요즘의 낮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일교차가 크면 아무래도 건강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는 3월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